성장률 자체가 둔화된 거는 맞습니다. 성장률 자체가 이제 보통 유럽하고 북미 포함해가지고 연평균 40% 성장이 넘었는데 가장 최근에 10월달 데이터는 좀 일부가 나온 부분이고요. 9월달 데이터로 보면 유럽이 대략 한 30% 초반대 성장률이 나왔고요. 9월달 데이터로 보면 미국은 북미는 성장률이 꺾이지 않았어요. 북미는 여전히 50%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 성장률이 전월 대비 MOM이라고 하죠. 전월 대비 성장률의 폭이 줄어드는 거죠. 연간 성장은 계속 쭉 가는데 이 성장의 기울기가 조금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꼭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어느 산업이든 성장통은 분명히 겪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게 완성차 업체가 원래 하기로 했던 물량을 뭐 전부 다 취소한 건 아니고요. 일부 연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조금 더 과장돼서 나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판매 유럽은 성장률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30에서 40%대 성장 나오고 있고, 북미는 여전히 55% 넘는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성장률 둔화된 거 관련돼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과도한 부분이냐, 그건 저는 조금 누적 데이터를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0월달 데이터는 미국에서 가장 지금 여태까지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나온 것 중에는 가장 전월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5% 정도 줄었거든요. 15% 줄어들어서 대략 한 11만 대니까, 그래도 미국 데이터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데 연간 140만 대 정도 판매량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월에 12만 대씩이니까 곱하기 단순 12만 해도 144만 대죠. 그래서 140만 대에서 150만 대니까 원래 연초에 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줄어드는 수준은 아니에요. 중국이 사실은 되게 큰 포지션을 차지했죠. 중국이 전체 자동차 판매 전기차 중에 4분의 1이 넘으니까 현재로서는 중국이 줄어들면 전체 글로벌 성장률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중국이 사실은 연간으로 중국은 뭐 70% 넘게 성장하던 나라였는데 10월달 데이터 보면은 연간으로는 38%, 그러니까 성장률이 75%, 80%대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거고, 전월 대비로는 2.7%, 그러니까 전월 대비 증가하는 것도 전월 대비 항상 두 자릿수 10% 넘게 증가됐는데 2.7%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 성장률 둔화폭이 좀 가장 가팔라요. 그리고 판매 점유율, 신차 기준으로 판매 점유율도 38%니까 북미, 유럽, 중국 중에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그 중국이 실제 신차 기준 시장 침투율도 이미 어떻게 보면 목에 많이 찼어요. 그러니까 38%면은 더 이상 여기서 성장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게 수치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10월 달에는 영국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로는 26% 늘었지만 전월 대비로 40% 줄어들었거든요. 유럽에서 대표적인 영국도 많이 줄어들었고, 독일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전월 대비 한 14% 정도 감소된 부분이 있고, 프랑스도 전년 대비로는 36% 늘었지만 전월 대비로는 10% 줄었다. 그러면 전체로는 전기차 총 1377만 대 정도가 될 건데, 1377만 대가 연초에 예측한 것보다는 100만 대 정도 감소한 거니까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한 7% 정도 되는 거거든요. 36% 성장했다가 31% 성장한다고 성장률이 꺾였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모든 산업이 성장하는데 성장통을 겪을 건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워낙 단기간에 가파르게 시장이 성장한 부분도 있고, 시장을 성장시켰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상당히 컸는데, 유럽의 일부 국가, 영국과 프랑스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유럽에서 급격한 경기 침체 우려가 왔고, 그 다음에 저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은 사실 지난달에도 더 수치화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좀 죄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기차는 저는 선택의 측면보다는 강제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봤어요. 휘발유차를 양산하는 회사들이 휘발유차의 양산을 탈탄소라는 강력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생산을 안 하고 소비자한테 친환경 차를 판매를 강제하면, 그거는 어찌됐건 간에 친환경 차를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 강제 선택의 문제라고 봤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빠르게 되고 있지 않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랑 중국은 굉장히 전기세가 싸서 사실은 전기차를 탔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이유가 없어요. 북미하고 유럽은 상황이 다른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는 휘발유 값이 비싸잖아요. 근데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휘발유가 우리보다 훨씬 싼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를 소비자 입장에서 아무리 강제한다고 한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휘발유차를 버리고 전기차를 선택할 만큼 엄청난 메리트가 없었는데 보조금도 주고 하니까 그게 단기간에 조금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전자제품으로 치면 새로운 거 써볼까 하는 얼리 어댑터의 선택을 얻었다가 그게 이제 보조금 줄어들면서 이제는 진짜 찐 소비자가 생겨야 되는데 찐 소비자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생긴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유럽이나 북미처럼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엄청나게 잘 돼 있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선택의 문제로 갈 거다. 근데 향후 약 6년에서 10년 사이에는 다 이제 완성차 업체가 아예 휘발유차를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소비자는 나는 휘발유차 타고 싶어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휘발유차 생산을 앞으로 계속 더하면 최근에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 하나가 5,700억을 벌금을 맞았거든요. 지금 예상되는 게 폭스바겐이나 스텔란티스도 휘발유차 유럽에서 정한 기한 내에 만약에 전기차 생산을 안 하고 휘발유차를 고집할 경우에는 대략 3조 정도 벌금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을 하든 안 하든 완성차 업체는 이제는 회사는 이윤 추구가 목적인데 벌금을 내면서까지 휘발유차를 생산할 이유가 없어졌고요. 물론 보조금이 축소됐지만 정말 다행인 거는 지난주에 영국에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2024년 내년 기준으로 무조건 22%는 전기차만 생산해라. 완성차 업체에 강제를 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영국이 22% 스타트 끊으면 프랑스 따라갈 거고요. 독일 따라갈 거고 저는 계속 순차적으로 따라갈 걸 보거든요. 그 시간은 걸리겠지만 글로벌로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글로벌로 정부에서 이 전기차 친환경이라는 거를 강제하는 측면이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향후 1년 정도 정말 길게는 뭐 2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1년, 2년 지금 보조금 없애는 시기 그다음에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을 지연하거나 연기하는 것 때문에 마치 전체 전기차 시장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리튬 가격이 전체 2차전지 밸류체인에 엄청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고요. 지금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중국 탄산리튬 기준으로 1년 동안 대략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70% 이상 빠졌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지금 탄산리튬 기준으로 2,800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작년에 최고가 찍었을 때 1억 100만 원이었으니까 1억 100만 원이 2,600만 원이니까 4분의 1 토막 났죠. 그러면 언제 회복될 거냐. 대표적인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망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가 언제 회복될 거냐고 본 게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글로벌 1등 업체가 미국의 엘버말이에요. 엘버말이 우리 기준으로 보면 24년도 내년 2분기에는 정상적인 수익성이 나올 거다. 엘버말이 그렇게 밝혔고 그 다음에 엘버말하고 1, 2등 다투는 업체가 칠레 SQM이거든요. SQM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는 우리도 정상화될 거다. 그래서 리튬 가격의 손익분기점을 감안하면 현재 가격 하락은 15% 이내지 않을까. 양극재의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건 전구체거든요. 전구체를 내재화하는 거는 양극재 업체들한테서도 죽고 사는 문제죠. 양극재의 70%를 차지하는 전구체가 만약에 싸게 조달받을 수 있다? 그럼 양극재 업체 입장에서는 OPM, 영업마진이 좋아지는 거고요. 전구체 입장에서는 물량 Q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전구체라는 거는 양극재 업체, 전구체 업체 모두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이 국내에 전구체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우리 삼원계 대표적인 NCA, NCM 둘 다 전문으로 전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1등 업체고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1등 업체예요.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럼 중국 포함해서는 5위예요, 시장 점유율. 근데 중국을 제외하고 1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 회사가 현재 생산량 기준으로 5만 톤에서 2027년까지 향후 4년 내에 21만 톤까지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21만 톤 기준으로 하면 지금 24년 기준으로 대략 매출이 1조 3천억에 950억 예상하니까 최소한 27년 기준으로 매출 5조 이상 예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기간에 궁금하신 건 그럴 거예요. 지금 오늘도 막 25%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8조가 넘는 시총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요. 공모가 자체가 너무 싸게, 그때 2차전지 분위기도 너무 안 좋았고 공모가가 36,000원, 공모가 자체가 하단인데다가요. 주식도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인데 유통 물량 자체가 적었어요. 18%밖에 안 됐어요. 공모가 가격도 너무 쌌고 유통 물량도 너무 쌌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나왔는데, 그러면 단기 투자 관점 말고 장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매력적이냐? 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가격을 떠나서. 왜냐하면 국내에서 전구체 관련돼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대체할 만한 회사가 일단 없다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경쟁사는 이제 중국의 CNGR도 있고 중국의 GEM이라는 회사도 있고 화이코발트라는 회사도 있죠. 근데 이런 회사들 CNGL이나 GEM이나 화이코발트라는 회사가 국내 회사랑 합작하지 않은 형태로 미국이나 유럽에 진출하는 거 생각보다 절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중국 업체 말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회사가 일본 회사가 있거든요.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이랑 유럽 회사 바스프토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증설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처럼 공격적으로 증설을 안 하는 거죠. 다행히도 어떤 그들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2027년까지는 계속 중국 로컬 업체,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CNGR, GEM 이런 회사 제외하고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계속 전구체 생산 능력을 최대 확보하면 그 생산 능력에 따른 매출과 이익이 따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